중국은 그냥 손가락 빨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김정은이가 푸틴한테 완전히 딱 매달려가지고 발바닥이라도 하를 기세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으로서는 그걸 떼어놓을 방법이 없어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중국이 쥐고 있어야 되는데 그 카드가 없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에 소극적이게 됨에 따라 전쟁의 위험이 더 늘어나진 않을까요? 이 문제도 역시 정치학자들이 더 잘 알겠지만은 저는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면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중단했다 해서 전 세계가 갑자기 불안해진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가봐야 합니다. 그때 가서 지금 솔직히 미국이 그렇게 통제를 하고 개입해가지고 미군이 개입해서 전쟁이 날 것이 안 난 지역은 없거든요. 미군이 또 주둔해 있는 게 거의 없죠, 해외에서.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쩌면 전쟁은 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일어나서 미국의 이해관계가 침해됐다 그러면 트럼프 어차피 4년밖에 안 하는데 그 다음 대통령이 또 정책을 바꾸면 될 것이고 해서 이렇게 됐다 해서 세계가 당장 혼란스럽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되면서 꼭 우크라이나 전쟁 당장 중지시키고 이스라엘 전쟁 중지시키겠다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군을 보내지 않는다 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일어나서 그때 가봐야 된다. 가보면 되지 지금 앉아서 전망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돈독해진 북러 관계를 두고 중국의 움직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중국은 그냥 손가락 빨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김정은이가 푸틴한테 완전히 딱 매달려가지고 발바닥이라도 하를 기세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으로서는 그걸 떼어놓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뭔가 카드를 중국이 쥐고 있어야 되는데 그 카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해왔던 뭐를 끊어버리겠다. 그러면 치명적으로 국가가 흔들린다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중국이 지금까지 북한에 식량 준 것도 아니고 연료 기름은 좀 주는데 그냥 배관이 막히지 않을 정도로만 쩔쩔쩔쩔 줬어요. 김정은 입장에서 그거 안 줘도 돼라고 할 만큼만 줬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서서 너 안 하면 이거 처벌할 거야 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진핑의 상황이죠. 그리고 또 시진핑으로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다지 또 열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북한이 붕괴되는 것은 중국한테는 재앙입니다. 북한이 붕괴돼서 그 많은 난민들이 중국 땅에 쓸어오고 그 동북아 지역의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최악의 경우 미군이 북한 땅 주둔한다 이러면 최악인데 그래서 시진핑 목표는 항상 북한이 굶어 죽지 않고 알아서 좀 잘 살면 유지하고 있는 게 최선의 바람인데 내가 돈 안 줘도 제가 저쪽 옆집까지 돈 얻어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하니까 내 역할을 대신 러시아가 해주지 않습니까? 굳이 나쁘게 바라볼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가 붙었다 해서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침해되거나 러시아군이 설사 북한이 주둔한다 해도 그거는 중국한테는 그렇게 심각한 위협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관망하는 자세로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붕괴된다면 중국은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만약에 북한이 붕괴됐는데 통제 없이 붕괴됐다. 그래서 누구나 해외에 나갔는데 중국 건너가도 북송시켜도 처벌할 데가 없어졌다. 라고 하면 북한 사람들이 누가 북한에 앉아 있습니까? 다 중국 나가죠. 살기 위한 게 아니고 중국 거쳐서 동남아 갈 수도 있고 유럽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은 다 빠져나가고 일자리를 당연히 북한에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요원하겠죠. 거기 일자리 만들려면 공장만 지어서 되는 게 아니고 발전소 지어야지 철도 등 인프라들 다 깔아야 되는데 그게 언제 깔릴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나가는데 또 그 중에는 북한은 어느 마을에 가도 다 무기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고를 털어가지고 총 좀 쥐고 들어가서 중국 가서 강도짓 하고 은행 털고 다시 도망치고 이런 사람들도 꼭 있단 말이죠. 바다에 나가서 해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러면 중국이 2년짜리 군대들을 잡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 국민은 우리가 5천년 역사에서 최강의 전투민족이라 했는데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저기는 10년씩 갔다 오고 여자도 절반씩 군대 갔다 오니까 전투민족, 전투난민이죠. 이런 최강의 전투난민들이 중국으로 쓸어 들어가서 강도짓 하면 당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붕괴됐다 하면 당연히 중국군은 국경을 봉쇄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북한 안에 들어가서 질서를 잡으려 할 겁니다. 근데 중국 혼자 들어가는 것은 아마 국제사회 반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유엔에서 유엔군을 파병하고 중국도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들어가는 거겠죠. 어느 지역 가령 청천강 이북 지역은 중국이 통제하고 평양 이남은 한국군이 통제하고 이런 식으로
분담해서 들어가서 질서를 안정화시키는 작업은 필요한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중국이 북한을 타고 왔는 거 아니냐, 북한이 중국 사성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럴 일은 절대 없다. 왜냐하면 북한 먹어서 중국한테는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먹어서 내 것이 안 되면 중국이 굳이 그걸 소화 못 시키는데 먹어가지고 소화 못 시키면 뭐 체하죠. 왜 북한은 체하게 되냐? 일단 중국이라는 것 지금 서쪽에서도 독립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정말 내부적으로도 또 동부 서부 이게 소득 격차 때문에 불균형이 심각하고 어쨌든 공산당 통치가 지금 한계에 지금 다다라 가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이 중국의 통치를 순순히 받아들입니까? 당연히 한민족이 남쪽에 있으니까 한국하고 통일하겠다고 난리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진압해야 되는데 진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진압하면서 있으면 북한을 먹어서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북한이 무슨 전략 자원이 있습니까? 기름 납니까? 뭐 저 태평양 나가는 무슨 바다 통로를 연다고 하는데 통로는 훈춘해서 압록강만 좀 팔아도 중국으로 나갈 수 있어요. 굳이 뭐 라진 타고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워낙 가난하니까 그 질서 유지하고 또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먹어서 이 골치 아픈 놈 먹어서 내 것도 아닌데 타고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될수록 질서만 안정되면 그냥 알아서 자치국가, 괴뢰국가 하나 만들어 놓고 빠져나가는 게 중국의 목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원조 조약은 의미가 있을까요? 북한의 유사시에 러시아 군대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은 저는 러시아는 믿을 바가 못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가서 또 다른 식으로 말을 돌려가지고 푸틴도 바보입니까? 그 득이 없는데 또 자기 군 나가서 피를 흘릴 필요는 없단 말이죠. 소련 때부터 믿으면 안 돼요. 대국은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김정은이가 사인한 것은 그런 조약이 있어야 자기 군대 보내고 군대를 보낸 대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조약을 맺은 것이지 러시아가 푸틴이 얼만큼 또 살지 모르겠지만 푸틴 다음에 있는 지도자는 그걸 뒤집어 엎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한반도에 이제처럼 뭐 군대를 진주시키려는 의도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데 저는 굳이 러시아는 한반도에 욕심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년 전에도 러시아는 만주가 필요했을 뿐이지 한반도는 저기 저 군항 하나 만들까 말까 고려하다가 그냥 나갔어요. 왜냐하면 득이 안 맞거든요. 그럼 뭐 저기도 이제 자기들이 저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경우도 이젠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거 얼지도 않아요. 뭐 군항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한국 와서 러시아가 얻을 게 뭐냐 또 보게 되면 굳이 그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걸 감안해서 군대 주둔시킬 이유가 있나? 군대 주둔시키면 미국하고 딱 맞서야 되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러시아는 지금 급하니까 지금 저렇게 된 거고 굳이 뭐 나중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북한과 통일하는 게 유리할까요? 한국 정부의 정책이 그거 아닙니까? 말로는 통일한다 하지만은 정작 통일하려고 하면 당장 지금 기겁해가지고 누군가 가령 내일 김정은 암살한다라는 정보가 국정원에 입수됐다. 그걸 허용하겠습니까? 무조건 그 사람 죽일 거예요. 이 한반도 이 급격한 상황 변화를 바라지 않습니다. 말로는 통일하지만 김정은 어느 개인이 들어가서 암살하는 것도 바라지 않고 그리고 북한의 붕괴를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들이 뭐 법안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맨날 이 쌈질하는 거 보면 북한 붕괴됐을 때도 지들끼리 그냥 쌈만 하다가 말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력이 그렇다고 해서 또 믿음직하냐? 믿음직하지도 않고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관계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존속해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에는 훨씬 도움이 되고 만약 북한이 붕괴돼가지고 난민들이 내려온다 그러면 제일 무서운 게 한국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국제 자금은 좀 민감하고 좀 불안한 지역에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살고 외국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는 나라인데 이게 쫙 빠지게 되면 IMF 저리 가랄 정도로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고 IMF 때는 그래도 경제 구조 조정한 다음에 3, 4년 뒤에 또 외국 자본들이 돌아왔지만은 이 한반도의 불안은 언제 가실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들어오면 우리가 망합니다. 어쩌면 한국 경제가 급작스럽게 성장해 왔던 이유도 분단 국가의 특수성 이게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이게 코리안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분단이 됐기 때문에 한국은 이만큼 발전된 것이고 분단이 됐기 때문에 북한은 또 아주 기형적인 이상한 괴물이 돼버린 것이고 그게 다 분단이 만든 건데 분단이 없어졌다 그러면 성장 동력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김정은이가 뭐 자기 땅 우리를 골치 안 아프고 잘 통치하고 제일 중요한 왕래만 할 수 있다면 통일 못해서 우리가 불편한 거의 7, 80%는 해소될 겁니다. 뭐 금강산도 가보고 백두산도 가보면 되는 거지 우리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북한 가서 살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분단 그 상황 관리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정책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야 한 50% 이상이 다 통일을 반대하죠. 그리고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 친구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뭐 사촌 정도만 떨어져도 서로 잘 얼굴 못 보고 사는데 얼굴도 못 보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내가 세금을 많이 내겠다 이런 사람은 있을 리가 없는 거죠. 나의 경제적 수준이 추락한다 그러면 통일을 반대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통일은 내가 반대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반대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김정은이 죽는 거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인생 죽는단 말이죠. 김정은 죽으면 후계자가 나오겠지만 그 후계자가 북한을 안정적으로 통치할지 붕괴될지는 우리가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저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무슨 당위성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고 또 통일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훨씬 부자가 된다. 처음엔 어렵지만 나중엔 뭐 창대하리라.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저 근거 없는 우리가 창대할지 거지될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다만 통일 준비하는 이유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근데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언젠가 죽는데 그 죽음을 생각하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통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무조건 오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대비 안 하면 그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죽음을 대하는 그 자세로 보험에 드는 자세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건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 없이 통일을 맞으면 우리가 망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 대비를 해야 된다. 제방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저도 인터넷에서 주성아 TV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주성아 TV는 안 와서 보는데 이렇게 다른 데 나와서 이렇게 제가 인터뷰하면 엄청나게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 좀 늘리는 데 도움이 되고 하니까 여기 나와서 출연했습니다. 저희 오늘 한 얘기는 철저히 이제 사견이고 정답은 아니라는 점. 그래서 뭐 너가 잘못 생각한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뭐 사람이 생각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이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